오케이. 이거 없으니까 갔다 오셔야 돼. 동생이 저 산수 알아요? 산수 사람이가. 그래서 이장이 지원 산시. 산시야, 산시. 산소성. 산수 이장 협회장도 오고. 알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봐주세요. 드디어 우리가 먼 길을 달려서 해림시 산시진 김대진 장군 순국지에 왔습니다. 참 길고 긴 길인데요. 김자진이라고 하는 인물 뒤의 배경에는 우리가 명패처럼 달고 있는 게 청산리 전투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산리 전투는 우리가 들렸다 온 것처럼 신흥무관학교가 이면에 있고,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 송마의 이 유아인 함원보에 있었던 경학사, 거기에 신흥강습소, 그리고 학교를 옮겨서 합리화의 무관학교, 그리고 1915년 말에서 1916년에 결성됐던 이 경학사 후신의 부민단, 국내 선진운동 이후에 다시 이제 많이 몰려드니까 신흥무관학교를 또 옮겨서 이렇게 하다가 1920년 드디어 이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북한도로 대거 이동하고, 그 당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청천 장군을 포함한 무관생도 300명이 바로 우리가 갔었던 이도백화가 있는 그 안도현에 이동을 해서 북로군 정서에서 공급되는 무기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해 10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청산리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청산리 전투 하면 이렇게 김자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딱 박힌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결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흥무관학교도 가려고 했고, 신흥무관학교 이전에 신민회도 제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 북로군 정서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대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중강단, 이 중강단을 포함해서 북로군 정서는 거의 다 대종교인들이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 총재를 포함해가지고 김자진 장군 자체도 본래 민족주의를 하는 대종교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작전회의를 했던 팔로회의라는 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군 영정이 벽에 걸려 있어요. 당벽에.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지금도 10년이라는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가 봐야겠지만, 그 말은 거기에 당군 영정을 걸어놨다고 한다는 얘기는 당시 이 팔로회의실에서 모였던 김자진 휘하의 이 부하들과 함께했던 회의에 벽에 그걸 걸어놨다는 얘기는 대종교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사의 대종교는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려면 홍암 나철 선생 기념관이 있는 벌교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벌교에 가서 이 나철 기념관에서 보고, 이 대종교인들이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 대일 항쟁기에 대부분이 다 대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종교가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조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걸 합해가지고 청산리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청산리 전투의 결과물로서 승리를 가져오게 할 때 작전을 하고 지휘를 한 유능한 장수 중에 한 분, 장군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자진 장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면서 넘어서 알겠지만 10년 전에는 우리가 철길을 그냥 건너서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당시 제 시야에는 그 철로가 동청철도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아침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겠지만 세월이 흘러야 보이는 거고, 지금 이 길을 우리와 함께 안중근 참모총장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밤에 기차를 타고 여기 사실은 일두동 김동삼 선생님도 여기를 왔었거든요. 같이 김자진과 함께 이 의견을 저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산시진으로 이 김자진 장군이 와서 순국하는 1930년 1월 24일 전까지, 그 2년 전에는 여기에 한족 총회라고 하는 한족 총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 1929년 한족 총연합회 이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부 통합, 시민부, 정의부, 창의부 이렇게 했었던
이 삼부 통합이 일부 부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신민부 통합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김자진 장군이고요. 그러니까 신민부로 이어서 본인은 대종교적 색채를 가진 민족주의자였는데 그거를 통합을 하고 또 태동에서 왕성하게 하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그런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하고 함께 합쳐가지고 한족 초국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총책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전투에서 빛나는 공만 세운 게 아니라 훗날 이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고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지금 쪽수에 나와 있는 사진에 2014년 3월의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모습인데 저도 많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김자진 장군이 여기에 와서 정착하게 된 배경은 뭐냐? 자, 전투 승리했어요. 전투를 1920년 10월 그 후반부에 승리를 이끌고 퇴각을 하죠. 그래서 밀산 쪽으로 와가지고 자유시로 갑니다. 당시 자유시는 이제 극동공화국의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유시로 갔는데 거기에 이 러시아에 살고 있던 한인들의 부대, 그 부대와 여기서 철수해서 올라갔던 우리 조선 의용군과 그리고 러시아의 적군이 개입돼가지고 불행하게도 우리 독립운동사에 가장 아픈 역사를 남겨놓은 게 자유시 3전입니다. 이때 김자진 장군은 희생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부대를 끌고 다시 만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주로 들어와서 1922년에 우리가 건너왔던 이 수부나, 그 다음에 거기 동령현, 그리고 나자구 이 일대에 대한 독립군단을 다시 결성을 해요.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은 청산리 이후 밀산으로 갔다가 자유참변 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무력 항일 투쟁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이끌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부대를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을 해서 동령현에 본부를 둔 겁니다. 동령현에 본부를 두고 우리가 있던 수부나라든지 그 밑에 나자구라든지 이 일대, 그리고 여기에는 연추에서 만났던 이범윤의 이 복벽주의를 지향하는 부대와도 연합을 해서 함께 그 부대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25년에 신민부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26년 국내외 또 만주 상해 일대에 우리 신간회 운동을 통해서 좌우 합작 이런 운동을 이제 주도해 나가죠. 사실 60만 세는 어느 세력이 주도한 거예요?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삼부 통합이 가다가 29년 이렇게 한족 그 총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회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장소는 뭐냐? 당시 이 김자진 장군이 군자금 모금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친일 세력 척결과 국내에 들어가서 일본군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세 가지의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해서 이 지역, 아까 올 때 논도 지금 앞에 논 보이죠? 나락 보이잖아요, 저 앞에. 나락이 보입니다. 약간 경사진 언덕에는 옥수수가 보이지만 약간 낮아서 밑에 물이 흐를 것 같은 곳은 어김없이 벼농사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이 지역에 정착했던 북만주의 우리 한인들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이곳에 많은 한인들이 중국의 이 부자들, 지주들의 소작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뭐 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미소도 넉넉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 김자진 장군은 여기에 정미소를 운영을 했어요. 금성정미소라는 그 금성정미소를 운영하면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종의 해방특구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면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독립군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마을 주민을 보호하고, 대신 뭐 해야 돼? 마을 주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바로 이 관계에서 이제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청산리의 영웅 김자진 장군이 1920년 경신참변 일제가 청산리 전투와 즈음해가지고 이 간도 만주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대량 학살을 하죠. 그래서 독립군을 도우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일제가 더 잔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신참변을 지나고 독립군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의 이 한인 사회의 독립군에 대한 민심은
많이 싸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도와주고 함께 있다가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독립군을 쉽게 돕기도 않았을 것이고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라고 넉넉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록이 뭐가 나왔냐면 저기 뒤로 가면 1924년 김자준이 총사령관으로서 여기에 있는 부칙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쪽수는 85쪽입니다. 김자진 부대가 자유시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북만주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 김자진 사령관이 1924년 3월에 발표한 겁니다. 제1조 이해되죠? 나라 일에 진력하다 순직한 시명을 조사해 역사책에 기입하고 또 구요를 하고 세 번째부터 중요해요. 적의 우롱을 받아서 귀순한 자, 생활을 위해서 일시적 수종을 동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장량해서 벌하는 걸 논하고 개정의 정의에 확실한 자는 사면한다. 자, 그리고 4조 본 군단의 직무대, 모연대를 적 또는 외국 관원에게 고발한 자는 극형에 처한다. 5조 본 군단에 있어서 직무한 병사로서 병역의 복무를 기피하는 자는 중벌에 처한다. 제6조 본 군단에서 청년한 군자금의 납부를 거절한 자는 중벌에 처한다. 좀 무시무시하죠. 대한민국 5년 3월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사진 이런 거를 발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례로 5,000원을 내라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쪽에 불영 12주에 보면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1급 5,000원 이 금액을 본년 음력 4월 말까지 본 사령부 격리부에 직접 납입해야 한다. 만약 기일을 어길 거면은 불영 제11조 6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대한민국 5년 음력 4월 20일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자진. 자, 우리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김자진 장군을 이런 걸 부각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정세 속에서 우리 독립군이 활동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냐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청산리 전투에 꽃을 피워서 희망을 안다가 자유참변 때 처참함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동포사회는 이미 와해돼가고 있었고 일제에 의해서. 그런데 다시 그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한 김자진 장군의 이 전략 그리고 이 한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일시정지 드리고 빨리 신속하게 부르세요. 얼른. 네. 얼른 오세요. 네. 들어가라고. 들어가. 누구 혼자 뒤에 가봐요. 자, 이어서 버튼 눌러주세요.